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을 위한 뇌과학 처방전. 혹시 생각이 너무 많아 힘드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일상생활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책, 생각의 배신, 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생각의 배신은 무엇인가?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마치 실제로 나쁜 일을 겪는 것처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죠.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 배종민 원장이 직접 겪은 경험과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의 덫을 피하는 7가지 방법.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하기. 생각 바꾸려는 노력? 후회, 완벽주의 등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메타인지보다 중요한 메타자각.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메타자각 훈련을 통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익힙니다. 생각 습관 만들기, 몸 움직이기, 환경 바꾸기, 능동적인 취미 갖기, 명상 등 생각을 줄이고 몰입하는 시간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기력과 미루기 극복. 무기력의 원인을 이해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감정 조절 기술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추천하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분,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하는 분, 생각을 조절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 걱정과 후회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은 분,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여정. 생각의 배신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3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생각의 배신. 저자 배종민. 출판일 2024년 4월 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머릿속 생각을 끄고 일상을 회복하는 뇌과학 처방전을 알자. 책 소개. 생각이 많으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머릿속 생각을 끄고 일상을 회복하는 뇌과학 처방전. 이 책은 생각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가이드다. 83만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유튜브 최설민 대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기 어렵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의 패턴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어 나타난다. 도대체 왜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은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모습과 같다. 수많은 생각 중 대부분은 머릿속을 스쳐가지만 우리의 주의를 잡고 놓아주지는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불안, 우울, 긴장, 분노와 같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강한 감정을 동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오래 머물수록 해당 생각과 관련 있는 신경망들이 강하게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더 자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우리 몸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숙면에 방해를 받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행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말은 뇌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배종빈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생각에 빠지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울과 불안 증상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오랜 임상 경험과 뇌과학 연구 등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반복되는 생각이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키우는지,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의 반추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단련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소개한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각 습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배종민.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학교 의과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 조교수, 중앙치매센터에서 부센터장을 역임했다. 국외 유명 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2018년 신경과학 뉴럴로지 저널에 게재된 여성의 출산력이 인지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은 CNN, BBC에 보도되기도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의 함정에 빠질 때마다 뇌의 경로 재탐색하기. 잘 나가던 전문직 직장인 A씨는 1년 뒤 자신이 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의욕 저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으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스스로 직장 문을 열고 나왔다. 직장을 그만두면 좀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나는 꿈을 포기한 패배자. 라는 생각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다 자신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신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닥칠 미래가 아니었다. 특정 문제에 관한 생각,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이 기분을 저하하고 몸을 긴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책의 저자 배종빈 원장의 이야기다. 정신과 의사였지만 스스로도 생각이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했다. 그 후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했다. 그러자 점차 우울감이 줄고 그를 괴롭혔던 신체적 증상도 사라졌다. 삶의 기운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몸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사람들의 문제도 새삼 다시 보였다. 아주 깊은 심연에서 심리적 문제를 찾기보다 생각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준비 운동처럼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생각 역시 통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기제가 강하다. 실제로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생각은 통제될 수 없는 위험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과 비합리적인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따라서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생각을 판단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는 어떤 상황에 관한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상황을 실제로 반복해서 경험했다고 착각한다. 어떤 상황이나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변해 각종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파악해 그 함정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생각의 경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7가지 상황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당겨 걱정하기. 이 생각을 바꾸려는 과도한 노력. 3. 수치스러운 경험에 관한 생각. 4. 노력에 대한 과심. 5. 타인에 관한 생각. 6.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강박. 7. 완벽함 추구이다. 더불어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도록 몸에 남은 배터리의 잔량을 체크하고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서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며 자괴감과 자책감, 우울감을 느낀다면 감정의 출처를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은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지는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어떤 일이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당장 그 일을 미뤄둠으로써 일순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소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된다. 이때는 일의 목표를 아주 작게 만들어 시작하거나 몸과 마음을 편안한 모드로 바꾸는 루틴이 필요하다. 불편한 감정을 줄이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든다면 미루는 행위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생각은 단순하고 짧게, 몰입의 순간은 길게, 초보하고 산만하고 불안한 당신을 위한 뇌과학 처방전. 하나, 메타인지보다 메타자각이 중요하다. 배종빈 원장은 생각에 빠지기 쉬운 순간, 메타자각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메타자각은 흔히 알려진 메타인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메타인지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언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메타자각의 중요성은 덜 알려졌다. 메타인지는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라든가 나는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편의와와 같은 사고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반면 메타자각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을 말한다. 내가 어떤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매 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생각의 패턴을 알아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 자각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걸 자각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메타 자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 뇌의 작업 기억과도 연결된다. 작업 기억이란 어떤 정보가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게 일시적으로 잡아두는 인지 시스템을 말하는데, 작업 기억의 용량에는 제한이 있어 여러 인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작업 기억이 쓰인다. 이때 작업 기억을 메타 자각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생각을 멈출 수 있다. 둘, 생각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우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움직임에 필요한 신경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생각 멈추기를 추천한다. 또한 장소나 주변 환경 방해 구조, 가구 배치를 바꿔 주의를 환기하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관계망을 만들고 능동적인 취미를 통해 제대로 휴식하라고 조언한다. 기록 습관으로 감정의 추이를 살피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있다면 꼭 기록해두기를 추천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한 목적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한다. 이는 뇌가 목적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도록 영향을 주며 그 생각을 떠올리면 자기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보상 체계를 자극해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진다. 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 유튜브, SNS 중독으로 고민한다. 저자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각적 자극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각 정보는 다른 감각 정보에 비해 더 빠르게 처리되는데, 이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각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시각 자극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외적인 자극이 아닌 명상 같은 정신 활동을 통해 무언가에 몰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나의 감정, 기분, 상태를 자각하고 몰입의 순간을 늘려 일상의 밀도를 높이고 양질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도 생각이 당신을 끌고 가지 않도록 무릎에 단단히 힘을 주고 불량식품 같은 생각들을 흘려보내자. 생각을 주도하는 사람이 삶도 주도해 갈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은 우리 뇌를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의 뇌와 같은 상태로 변하게 한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관한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그 상황을 실제로 반복해서 경험했다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말싸움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다시 떠올리면 우리 뇌는 누군가와 싸우는 상황으로 여겨 각종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감정을 일으키는 부위인 편도체가 불안과 긴장을 유발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실제로 피츠버그 대학교의 연구진은 우울증 환자 35명과 우울하지 않은 대조군 29명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반추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뇌의 기능을 보여주는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할수록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가 지치는 것을 정신피로 mental fatigue라 하는데, 인지 활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발되는 상태를 뜻한다. 정신피로는 피곤한 느낌을 들게 하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수행 동기를 떨어뜨린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 중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생각은 주로 감정을 동반하는데 특히 우울, 불안,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해당 생각과 관계 있는 신경망들이 강하게 연결되고 이와 같은 생각은 더 자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우리 뇌는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흔히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잡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뇌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휴식할 때 동시에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efault Mode Network라고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 자기 인식, 타인과의 관계 등을 살피게 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맺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이 기능이 과하게 작동하여 뇌가 지쳐버리게 된다.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메타인지적 신념 (Metacognitive Belief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중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고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이 있는 반면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어떤 사람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생각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유발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해서 생각한다.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과거 경험, 성장 배경, 성격 등 다양한 인자가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신념이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메타인지적 신념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걱정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와 같이 걱정의 유용성과 관련된 메타인지적 신념이 있는 경우 무언가에 대한 걱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무기력하면 안전한 장소에 머물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게 줄고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무기력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인다.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패는 좌절감을 유발한다.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건 거절을 당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무기력은 무언가에 도전하지도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게 하면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을 줄어들게 한다. 이처럼 무기력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프롤로그. 문제는 생각이다. 과학자를 꿈꾸었던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된 후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며 늘 계획했던 대로 삶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겨울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1년 뒤 제 직위가 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고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저에게 닥친 문제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도저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기분은 다운되고 의욕이 나지 않으니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던 연구도 앞으로의 삶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메일함을 열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하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갑자기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한 것이 마치 묵직한 돌이 누르는 것만 같았지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과 발은 차가웠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출근할 때마다 계속됐습니다. 증상이 점차 심해져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병원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면 좀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건만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나는 꿈을 포기한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저를 더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저희 상태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곰곰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저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은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저에게 닥칠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에 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이 기분을 저하시키고 몸을 긴장시켰던 거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는 한 계속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보다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생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실제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릴 적부터 생각을 많이 하도록 교육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바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며 더 많이 생각하기를 권유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뇌 과학 연구들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 각종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신장애의 발생 가능성, 예후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마음 mind wandering 반 출미 나디어 앤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걱정 등이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반복되는 생각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요. 지난 몇 년 동안 환자분들의 생각을 듣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생각에 빠지는 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울과 불안 증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또한
회복 이후에도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많은 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책은 지금껏 쌓인 임상 경험과 뇌 과학 연구 등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썼습니다. 한 장에서는 반복되는 생각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보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키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장에서는 주로 어떠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반복되는지 알아보며 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짚어봅니다. 세 장에서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내합니다. 4장에서는 생각의 반복에서 벗어나 지금 해야 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반복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물론 생각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저 혼자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료실을 방문한 많은 환자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짧은 진료 시간의 한계를 느끼며 이 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많은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 방법들이 이 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영감과 통찰을 주신 모든 환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사례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환자의 이야기로 각색해 재구성했습니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료하다 보면 이 마음이 어떤 지식과 기술보다 더 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 책도 읽는 분들이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기를 바라며 썼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은 생각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상식과 달리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유발해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뇌 상태를 만든다.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면 뇌는 우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더 자주 깊게 느끼게 되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처럼 뇌도 반복해서 사용하면 지친다. 반복되는 생각은 뇌를 지치게 만들고 지친 뇌는 더 쉽게 생각에 빠지는 악순환. 우리 뇌가 위험했던 경험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원시시대의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뇌를 가지고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뇌의 반응은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생각의 기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을 사유나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종의 메타인지다. 메타인지적 전략에 따라 생각에 빠질 수도,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메타인지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메타인지적 신념이라 한다. 다양한 메타인지적 신념이 우리의 생각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주며 특정 메타인지적 신념은 우울과 불안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회복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생각에 빠지는 경향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재발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또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심리적 자원을 아끼고 이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 걱정을 반복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메타인지적 신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걱정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걱정에만 머무르는 경우도 많다. 문제에 대한 걱정을 반복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고치려는 시도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흘려보내거나 그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 긍정적인 생각들에 집중하기를 권유하고 응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에 무리해서 떨어지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늘 신경 쓰고 자신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평판을 걱정하기보다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낫다. 무력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뇌의 신호이며 위험한 상황을 다시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기력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무기력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럴 때는 무기력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을 처리해보자. 별거 아닌 일을 처리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뇌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무력감을 줄인다. 몸이 피곤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평상시 자신의 체력과 에너지를 파악하고 여분의 체력을 남겨둬야 한다.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느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몸을 가볍게 움직여보자. 자주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 미루기는 의지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부담감이나 무력감을 피하려고 미룬다면 목표를 작게 만들어보자. 불안감과 긴장감 때문이라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후 일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걱정이 많은 경우 수면의 양은 적고 질은 떨어진다. 자기 전에 생각이 많아진다면 자극이 적고 잔잔하고 지루한 자기만의 잠자리 루틴을 만들어보자. 또한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쉽게 잠들 수 있어 불면에 효과가 있다. 성인이 되어서 주의력이 크게 떨어지고 책도 읽을 수가 없다면 무언가에 중독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자.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위는 강한 자극을 통해 몰입을 유발한다. 자극적인 것에 반복 노출되면 잔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의력 결핍 증상이 생기게 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이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다시 잔잔한 자극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혼자 남겨졌을 때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 관계망을 잘 만들고 책이나 예술 작품 등을 통해 간접 경험을 늘리는 걸 추천한다. 복잡한 일을 할 때보다 단순한 일을 할 때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익숙한 일을 반복할 때 작업 기억의 사용량이 줄면서 작업 기억이 생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에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생각할 주제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많거나 생각에 자주 빠지는 분들이라면 메타자각을 활용해 수시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불필요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자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반복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생각에 빠져 헤어나기 어렵다면 먼저 몸을 움직여보자. 가벼운 산책도 좋고 집안에서 몸을 쓰는 활동을 해도 좋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나를 구속하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이 많은 생각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권한다. 운동을 통해 생각이 줄어들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한결 나아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내는 공간은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은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에서 긍정의 힘을 가지는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두서없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를 지치게 한다. 생각하기 전에 목적을 정하면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생각이 가능하다. 목적을 정해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자. 생각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현명하게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명상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으로 유튜브나 책을 찾아보면 효과적인 명상 방법을 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이 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생각의 기술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우울하고 불안한 순간에도 이를 활용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형성하려는 습관이 어려운 순간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습관을 만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항우울제는 의존에 걱정 없이 우울과 불안 증상을 줄여주고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부정적 생각의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면 정신과를 방문하여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될지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추천한다. 에필로그.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의 기술들. 우리는 왜 생각을 반복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 책은 위 질문에 대한 저의 탐색과 고민, 성찰의 결과입니다. 생각에 빠진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한편, 생각이 많은 저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기록하다 보니 어느덧 책 한 권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성장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생각의 변화를 향한 여러분만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을 점검하는 메타자각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알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기술 10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기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했던 변화가 바로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영감과 행동으로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것과 같이 작은 힘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생각의 기술을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크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지 못할 때만 치명적이다라는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말처럼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